네, 2023년 7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이 앞에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젤렌스키를 만나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에 싸워나가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랬습니다. 사즉생, 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전 앞선 방송에서 소수정권 정부가 성공한 케이스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정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상하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굉장히 소수 정권이었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자기 선거원들한테 요구를 했죠. 너희들이 보기에 누가 최고인지 추천해달라, 장관 후보들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일은 선거 캠페인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미국을 살려내야 되니까 최고의 인물을 추천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때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세계 정세를 주물럭거리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레이건 정부는 미국 국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야당과의 협치를 굉장히 잘했다 그랬습니다. 미국에는 당 대표가 없죠. 총재나 대표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당에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원의 의장을 할 뿐이지, 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 정치인들의 집합체지 거기서 당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을 자기가 만들었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원 의장을 생일을 백악관에서 해주면서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가장 잘한 게 뭔가 하면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만듭니다.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면서 그 결과 모스크바 올림픽의 자유진영이 전원 불참하고, 또 그 결과 LA 올림픽 때 공산 국가들이 불참하게 되지만, 그런 대결 국면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소련에서 강경파 정권인 브레즈네프가 사망과 동시에 무너지니까 혼란을 겪다가 고로비가 등장하고, 고로비가 대화를 제의하면서 냉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국내 문제는 미국 정치는 대화가 되는 거니까, 대화가 되는 정치니까 대화로서 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치로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정권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검수완박법안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고, 이재명, 노웅래 같은 이런 사람들 체포하지 말라는 거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을 상대할 때 이게 더군다나 대화가 된다면 좋은데 대화도 안 되거든요. 이재명에는 지금 범죄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잡아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불가능하고 이제 이 외치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걸 주문해왔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우크라이나 연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난 4월인가요?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롱롱 타임 어고 딱 부르면서 미국과의 연대를 확실히 했죠. 미국과의 연대가 좋아지니까 국내 문제는 별게 아닌 게 됩니다. 국내 문제는요, 이게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투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5대5입니다. 5.5 대 4.5 정도도 있겠지만 거의 5대5로 들려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 택하고 나면은 진 쪽에서 소리를 마구 질러지기 때문에 7대 3의 상태에서 7을 위한 정책을 선택해도 3이 목소리를 빽빽 내면 5대5가 아니라 6대5로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근데 이 바깥에서의 문제를 축척 풀게 되면요, 국내에선 갈등이 적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정당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의 능력과 이 명성으로 대통령이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원 내각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하는 거고 자기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능밖에 없는데 뭐 단장 통수권을 쓸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그런데 50년 전쟁이 터지니까 통수권을 갖고 바로 이제 미국을 불러들여 싸우게 하고 유엔을 불러들여 싸우게 하고 이제 외교력을 발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수권자로서 북진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반격을 했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작전권을 유엔군에 줬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귀관들 정일권 총참모장을 불러놓고 그랬죠. 당신은 나의 부하요, 유엔군의 부하요. 예, 각하의 부하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하겠소. 북진하시오 하고 명령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군 3사단하고 수도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어가는 게 50년 10월 1일. 그래서 그날이 국군의 날로 됐죠. 북진을 하게 하고 계속 외교로 풀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전을 한다 그러니까 정전을 하려면 한미방위조약을 맺고 해야 된다. 그걸 안 들어주니까 방공포로로 석방하면서까지 드세게 도전하니까 미국이 그래. 그때까지 미국이 상호방위협정을 맺어준 나라가 있던가요? 없을 겁니다. 최초로 맺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60만 군대를 가져야만 북한을 막는데 이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사원조해야 된다까지 해서 그것까지 받아내고 외교를 귀신처럼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중에 52년도에 일본이 미 군정을 끝내고 독립하니까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실하기 위해서 일본이 독립하기 전에 평화선, 세칭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버려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해버리죠. 그리고 그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배들이 있으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해경은 없었고 해군을 동원해서 일본 어선을 잡아갖고 어민들은 포로 수용소 같은 데 가둬놓고 그 어선은 다 압류해서 우리 국내 어민들한테 나중에 불화했어요. 아주 세게 그러니까 외교를 귀신처럼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2년간 통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삼성개헌을 바꿔서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기가 나오는 거죠. 외교를 잘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로 혁명으로 집권하긴 했지만 역시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문제로서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뭘 잘했는가 하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일본 돈을 받아갖고 국내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었고 베트남 파병에서 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동에 근로자 보냈고 독일에 간호사 광고 보내서 돈 벌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 했고 계속 바깥으로 한 겁니다. 결국은 외교였죠.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 우리는 무역으로 나라를 세우자. 무역 있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무역을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국내 경제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경제를 바라보고 생산량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죠. 결국은 바깥으로 국민을 외폭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집권했을 때 12.12를 거쳐 집권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민주세력이 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올림픽이란 걸 유치를 딱 해가지고는 그걸 딱 쥐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결국 바깥으로 국민을 국민 에너지를 폭발시킨 겁니다. 그걸 모든 결실이 노태우 정부 때 88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그때 레이건의 외교정책이 승리해서 아버지 부시 정부 때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니까 우리가 북방정책을 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막 촥촥촥 하면서 그 나라가 커지는 거죠. 이게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외교를 모르잖아요. 그냥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만세 달게 목은 비틀어도 아침 새벽은 온다 그런 소리나 하는 국내 민주주의자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국내 문제에 천착을 해서 깨끗한 사회 만든다고 하면서 금융실명제 또 이렇게 하면서부터 외폭의 힘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업인들은 충분히 해외로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 외폭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무역 흑자를 그것도 대단히 많이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러한 김영삼의 노선을 더 국내로 축소시킨 게 김대중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동승에서 남북관계를 우리끼리 풀어보겠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의 발판이 됐던 바깥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에서 통일할 것처럼 착각을 만드는 바람에 인기는 대단히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 그도 퇴임하기 직전에 그가 보냈던 특사를 김정일이가 못 만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회한을 안고 속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퇴임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뒤를 노무현이가 또 이어요. 그럼 또 국내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가 그러한 문재인이가 보안법 철폐 운동을 나섭니다.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는가 하면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무사령관이 못합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 국내 문제, 뭐 민주주의 이걸 위해서 문재인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다시 약간의 외폭으로 가죠. 외부로. 그래서 UAE에 원자력 수출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 덫에 걸리는 게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홍수가 심한데 4대강 때문에 굉장히 덕을 보고 있죠. 환경론자들이 커져갖고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데 그걸 충분히 막지 못했어요. 아니 고대부터 강을 다스리는 게 치산치수가 정치의 핵심인데 그걸 다스리지 말래.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광우병 난동분자들 국내 문제 일으키는데 거기에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이 외교로 풀어가려고 한 거는 보여요. 근데 그 대상을 중국을 잡았다는 게 큰 실수야.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뭐 남북 문제를 풀거나 통일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 외교로 간 건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북한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니까 이 좌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순실 문제가 터지면서 한 방에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아주 제일 흉악한 이런 형용사를 써도 전 된다고 봅니다. 워낙 국가를 망친 사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노무현도 하지 못한 일을 막 그냥 해버린 거 아닙니까? 4대강 보를 없애자 해서 세종보를 수문을 열어버렸고 하천 정책을 환경 위주로 가면서 홍수에 취약한 나라로 다시 돌려놔버렸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그렇게 관계해서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나게 함으로 해서 국내 문제 갖고 국내 문제에서 인기를 유지해서 외교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그래서 그 사람 5년 사이에 경제가 많이 나빠졌죠. 처음에는 뭐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래야 국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경제의 부담이 커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당선돼서 이 국내 문제가 워낙 왜곡되어 있는데 이걸 푼다는 거는 지금 불능입니다. 인기도 올라가지 않고요. 외교 문제를 풀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북한을 상대해서 강하게 때린다. 이거였는데 그걸 하기를 상당히 좀 주문하고 했는데 그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알아듣기는 조금 힘들지 않는가 그랬습니다만 이분이 처음 대통령 되기 될 무렵에 프리드만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먹어서 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면은 저가의 음식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무슨 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막 이러한 고급 음식만 팔게 하면 그게 국민한테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못 사 먹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이게 유해식품이 아닌 한은 좀 싼 음식도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팔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을 때 좌파들이 그럼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것만 먹으라는 거냐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무덤덤하게 있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내가 윤 대통령이 이 양반이 검사를 넘어서서 이 자유민주 체제를 아는구나 그렇게 느낌 받았는데 그 이후로 쭉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아메리칸 파이 한 방으로 꽉 잡고 물론 그전에도 바이든이 왔을 때 한미 관계를 잘했었죠. 자, 지금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서 지금 후쿠시마 방류수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요걸 지금 이재명, 이해찬을 비롯한 좌파, 주사파들이 한일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그걸 일본이 방류한 우리가 왜 받아먹니? 이런 걸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일 경쟁 심리를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시다는 지난 3월 달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나는 내가 왜 못 가? 난 일본한테 전혀 안 줘. 이런 식의 한일 경쟁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그런 걸 방류해야 되니까. 방류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계나 저를 포함한 친원전 사람들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자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파나 이재명 파는요, 우리 힘, 우리 원자력, 세계 최강을 무력하기 위해서 일본 원자력을 떠드는 겁니다.
우리 군대를 민주화한다면서 우리 군대를 와해시키는 게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병역 기간을 단축해준다, 휴대폰을 보게 해준다. 우리 군대가 날라리 군대가 되면은 군대에 있는 애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핵을 가진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적으로 지내자 그런 건 북한한테 자꾸 기살려주는 거예요. 북한은 좁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잘해주면 북한이 일시로 잘 있으니까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지낸 분들이 연정 라인이 그걸 주장해 왔잖아요. 뭐 저도 연대 대학원에서 정외과 나왔지만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이걸 윤 대통령이 지금 그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자유진영과 연대해서 풀어가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이게 잡아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지금 양평의 고속도로 문제 가지고 난쟁하면은 강상면, 강화면안이 훨씬 나아요. 주민투표하면 글로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압도적일까지 모르지만 더 우세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나와도 또 떠들 거예요. 좌파는 항상 떠들게 돼 있고 진 사람들은 언론 자유가 열리니까 마구마구 욕을 하니까. 근데 외교 문제로 큰 틀을 툭툭 풀어서 구체적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국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국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수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협치가 어려운 구도인 가운데 이 외치를 레이건 대통령처럼 지금 잘해가는 모양입니다. 물론 전제는 성공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사살하고 암살하고 통일을 해야 되게 되면 그럼 뭐 압도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방송에서 다른 방송을 쉽게 못 쓰는 암살, 사살이란 말을 참 많이 써서 김정은 죽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악인은 지옥으로가 맞습니다. 그런 자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거는 굴복이에요. 윤 대통령이 지금 큰 틀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라트비아인가 빌뉴스에서 명품점에 갔다. 그게 뭘 중요해요. 별것도 아니잖아. 하나 사주면 어때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지금 윤석열 공격해서 안 되니까 김건희 악마 만들기, 이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업적이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업적도 많은데 육여사가 워낙 인기가 좋았으니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이 많은데 이순자 여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남편한테 헌신적이었고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미모도인데 그걸 막 씹어갖고 악인화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전두환도 악인화해놓고 있고. 지금 윤석열 공격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김건희 미모가 있죠. 뭐 성형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악마화해서 지금 덤비려고 하는 참 나쁜 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외치에 성공하게 되면은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K 방산을 제공을 해서 한국산 미클릭은 아직 없겠구나. 지뢰 제거 장비를 우리 코뿔 쏘지. 그 다음에 우리 K2 흑표, K9 썬더, 우리의 신궁, 현궁, 이런 미슬, 천궁, 대공 미사일, 예. 또 우리의 천무, 그 다음에 옛날 형식인 구룡, 제공하는 겁니다. 구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천무를 교태해 가니까 구룡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쓰기 좋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K55 장갑차 같은 것도 주고 우리 K9을 거의 대체하니까 신형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국내에서도 무기 교체가 빨리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미국이 F-16을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FA-50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FA-50은 F-16하고 같은 회사 제품이죠.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나온 거죠. 설계 자체를 카이하고 록히드 마틴이 같이 했지만 록히드 마틴이 설계한 게 FA-50이니까 비슷하고 모양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핵을 사용한다고 하는 위협한 러시아를 돈자시켜야만 북한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외교를 잘해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무역 입국했던 박정희 대통령처럼 올림픽으로 했던 전두환 대통령처럼 해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의 서울 올림픽과 비슷한 모델입니다. 근데 서울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헌신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에는 지금 대통령이 SK 회장,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이런 뭐 3대 그룹, 그다음에 구광mon과 LG 그룹 회장 다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SK 최태원 회장이 제일 나이가 많죠. 저보다 약간 이고 정의선이나 이재용 씨는 뭐 고등학교 후배고 정의선 씨도 후배고 구광모 씨는 더 어리고 그럼 최태원 회장이 이걸 총대를 메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노소영 씨와의 이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 최태원 씨가 그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달라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게 제 느낌이 약간 드는데 이걸 좀 더 다구쳐서 아니면 뭐 이재용 씨가 하든지 부산 엑스포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사우디가 많은 돈을 쓰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갔다 가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총수를 불러 담아낼 만큼 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씨의 돈보다도 몇 배가 더 많잖아요. 그 돈을 푸니까 쉽지 않죠.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런 수와 아이디어를 내려면 최태원 씨가 뛰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민노총 지금 온갖 좌파다 날뛰는데 외국에서 계속 금메달 따갖고 오면요 이자들은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잡기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의 힘을 외부로 폭발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보복,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우리 육군의 특전사에야 7개 여단, 해군의 1개 여단, 그 다음에 HID라고 하는 특수부대, UDU라는 특수부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우리 육해공군의 특수전부대를 합동특작사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국정원과 더불어 운영시키십시오. 통일부하고 국정원에 있었던 북한에 협력한 세력들을 띄어내는 건 실무자들까지는 아니고 위에서는 교체를 해버리고 일사불란하게 북한을 때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민주화 공작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적극 참여해서 시진핑 정권 붕괴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죠.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대전략을 세우고 나가시면 아마 상당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